이 친구래. 이 아저씨 때 이제 백제가 막 해외로 진출하는 일이 벌어져. 근데 진출을 그냥 했다고 하면 못 믿겠지. 뭔가 나라의 기틀이 마련돼 있고 왕권이 강했기 때문에 그렇다. 자, 이번 시간은 이제 고려의 유학, 그다음에 또 유학하고 이제 관련이 많은 역사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고려는 우리가 저번에 이제 개관에서부터 얘기했듯이 시기 구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어. 그래서 고려 초기에는 이제 호족이 지배층이었고, 그다음에 고려 중기 이제 문벌귀족이 나왔고, 그다음 문벌귀족 다음에 무신들이 나왔죠. 무신 정변을 통해서 1170년에 무신 정권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원나라가 1231년부터 이제 침략을 하게 되고, 우리나라 원의 간섭기를 받게 돼. 1270년부터. 그래서 원 간섭기 때,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저는 후기라고 했지만 정확히 하면 저 말이 맞는 것 같아. 고려 말이라고 하는 게 더 맞는 말 같아, 표현이. 그래서 하나하나씩 시대별로 살펴보도록 할게. 내용이 좀 별로 없지? 별로 없어. 자, 고려 초기를 보면 일단 3명의 왕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어. 근데 마지막에 가면 공민왕이 있다 그랬잖아. 총 4명만 알면 된다 그랬어. 자, 그 중에 한 명 첫 번째 태조. 태조가 유학, 이제 유학이라고 하면 충효 이렇게 알면 된다 그랬잖아. 이제 거기에 얼마나 걸맞게 정치를 했는지 이제 그걸 살펴보는 거야. 자, 유학, 이제 유교에서 강조했던 이제 충 또는 효,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 또는 이제 뭐 아버지의 마음으로 나라를 통치하는 것, 이런 것들인데 대표적으로는 취민유도가 있겠지. 백성들한테 세금을 거둘 때는 어느 정도껏 거둬라 라고 얘기해 주는 거. 그 다음에 서경에다가 유학을 가르치는 이제 학교도 만들었다는 거. 이름은 안 나왔지만. 그 다음에 광종하면 엄청 유명하지. 광종하면 과거제를 처음으로 시행했다라는 거. 누구에 의해서? 쌍기에 의해서. 쌍기는 우리나라 사람이야? 중국 사람이야? 후주 사람이야? 중국 사람이야? 있었고, 그 다음에 성종. 성종도 유학하고 관련이 엄청나게 많지. 첫 번째는 이 사람이 유학을 이제 교육하려고 국자감이라는 걸 만들었다라는 거. 국자감. 국자감에는 유학을 가르치는 국자학, 태학, 산문학이 있고, 그다음 기술도 가르치는 독특하게 이제 기술도 가르친다. 율, 서, 산, 해가지고 법 또는 이제 글씨 쓰는 거, 산수, 수학하는 거. 그다음 지방에는 향교가 있다라는 거. 향학이라고도 하고 향교가 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유학 교육을 했다라는 거야. 기술 교육도 같이 했고.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 최승로 아저씨 있었잖아. 육두품. 얘 전공이 뭐야? 유학이라 그랬잖아. 유학. 그래서 시무 28조를 얘기를 했고 그걸 수용해 가지고 지방을 12개로 만들고 12목 지방관도 파견하고, 그다음에 불교의 행사들. 유학자들은 불교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거든. 그래서 불교 행사들을 폐지해라. 그다음에 불교는 수신, 몸을 닦는 거고 유교는 정치하는 데 되게 유리하다라는 거. 치국하는 데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지. 자, 이 사람이 사실 불교하고 유교를 정확히 이렇게 구분해 준 거야. 각 역할들을. 그렇게 기억하면 될 것 같아. 아까 얘기했듯이 불교는 이제 개인의 삶이라든가 개인의 삶 또는 바른 생활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사회 질서도 유지가 되잖아. 이제 그런 거고, 그다음에 유학 같은 경우는 이제 정치하는 데 굉장히 유용한 그런 학문 또는 종교? 막 애매하지. 사실은 정확히 하면 철학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이제 고려 초기에는 이제 얘네들이 고구려를 계승해가지고 나라 이름도 고려라고 했다고 했잖아. 왕건 같은 경우가. 그래서 고구려는 어때? 되게 자주적이고 주체적이잖아. 되게 파워풀하고 다른 나라한테 휘둘리지 않고, 그래서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색깔을 가지고 있어. 역사서로는 현재는 둘 다 존재하지 않아. 뭐 이제 고려 왕조실록이라든지 7대실록 같은 게 있다라는 거. 이거 뭐 중요하진 않아요. 현존하지 않으니까. 그다음 자, 고려 중기로 넘어가면 고려 중기의 주도 세력은 문벌 귀족이라 그래서 귀족이야. 자, 문벌 귀족 이제 시기가 한 100년, 200년 흘렀단 말이야. 그러면 이때는 조금 사회가 안정이 돼. 사회가 안정이 되면 사람이 편하겠지. 그리고 자꾸 자기 것을 더 지키고 싶어 하겠지. 그러면서 사회가 보수적으로 변해. 종교도 바뀐다 그랬어. 이제 불교를 하면 나올 텐데 고려 초기 때 그러니까 호족들은 통일신라 말 후기 때는 신라 하대 때는 선종, 종교로, 불교라면 이제 선종이 되게 개혁적이고, 막 누구나가 다 부처가 될 수 있고, 이렇게 가르치니까 진취적이잖아. 그래서 선종을 되게 추구했지만, 나중에 사회가 이제 안정화되면서 이제 귀족들을 위한, 이건 사실 이제 귀족들은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어. 왜냐면 누구나가 다 평등하다 얘기하니까. 근데 귀족들은 그러고 싶지 않거든. 그래서 다시 교종으로 이렇게 넘어가, 시대가. 교종으로 넘어가서, 물론 초기 이때부터도 그러고 해. 그래서 이제 그 문종의 아들 스님, 유명한 스님이야. 의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거든. 의천 같은 경우도 교종 스님이야. 교종. 그리고 선종하고도 통합하려고 했는데 교종 중심으로 통합해. 그 이제 불교사를 할 때 언급을 할게. 사회가 안정되다 보니까 보수적인 성격을 갖게 됐다. 딱 보수하면 나오는 게
김부식이야. 김부식 아저씨. 김부식 아저씨의 책 삼국사기. 김부식 하면 묘청의 난까지도 같이 잡고 가면 되게 좋겠지. 묘청의 난을 진압했던 아저씨기도 해. 이 아저씨가 쓴 삼국사기는 예전에 1학기 때도 했었잖아. 가볍게만 얘기할게. 삼국사기 책은 기전체로 되어 있다라는 거. 그래서 본기, 세가, 열전, 지, 표 이렇게 5가지로 되어 있었잖아.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읽고 유명한 책인 본기의 기와 열전의 전에서 기전체라고 했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 책은 유교적 합리주의에 의해서 쓰여진 거야. 이 책 같은 경우는 이 책은 무신정변이 일어나기 전, 그러니까 1145년에 쓰여진 거거든. 근데 이제 무신정변은 1170년에 일어나고 묘청의 난 이후에 한 거야. 묘청의 난이 1135년이니까 묘청의 난이 끝나고 또 이제 열심히 이제 삼국사기를 이제 만들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의도도 있는 거지. 사회 안정화와 함께 유교적 합리주의, 그다음에 그 왕권 강화라든가 뭐 이제 다른 이제 자기네들 이제 신라를 위주로 쓴 거거든. 경주 김씨잖아. 그러니까 되게 보수적인 거야. 그래서 신라를 더 강조하고 고구려나 백제를 조금 깎아내리는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어. 색깔들이. 유교적 합리주의. 그리고 이 사람이 쓴 책은 삼국 유사랑 좀 비교해 보면 좋은데, 이 사람은 괴력난신이라고 해가지고 막 기이한 일 있잖아.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알에서 태어나거나 막 뭐였을까, 갑자기 순간 이동을 한다거나 그런 신기한, 또는 돌을 당연히 들지. 뭐 있을까, 돌을 막 붕 뜨게 만든다든가. 그러니까 이런 신기한 내용들은 쓰질 않아 여기서. 그러니까 되게 합리주의에 맞지 않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다음에 또 증거가 없으면 또 쓰지 않아. 무징불신이라 그러는데, 아무튼 좀 그런 것들도, 그런 모습들도 보여집니다. 자, 이 책 같은 경우는 현재 존재하는 가장 오래된 책, 최고가 베스트가 아니라 그랬어. 가장 오래된 책, 현재 가장 오래됐다라는 얘기야. 그다음에 이 아저씨를 이어서 최충 아저씨가 등장해. 최충 아저씨는 최충원하고 헷갈리면 안 된다. 최충원은 무신이고, 이 아저씨는 똑똑한 학자야, 학자. 과거 시험을 출제하게 되고 시험관도 하고 했었어. 여기 오다 보니까 문헌향교인가? 문헌서원인가라고 있더라고. 이게, 아무튼 그 사람, 여기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아. 해주 최 씨거든, 또, 이 사람이. 자, 어쨌든, 이 최충 같은 경우는 워낙 똑똑해가지고 별명이 해동 공자였어. 그러니까 동쪽. 그러니까 바다 동쪽에 있는 그 나라, 우리나라를 얘기하는 거잖아. 그래서 공자다라는 거야. 우리나라의 공자. 이 사람이 이제 학교를 세워. 그 학교 이름이 문헌공도야. 근데 9가지 과목을 가르쳤다라고 해가지고 구제학당이라고도 해. 일단 문헌공도라는 걸 세웠고, 워낙 유명해. 국공립도 있지만 이 사람은 이제 사립학교겠지. 이제 사립학교인데 이 사람이 시험제도 출제하고 시험관도 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세운 학교에 많이 가려고 하겠지. 왜냐면 과거 시험에 붙을 확률이 높잖아. 시험 출제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 학교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또 하나, 이 사람이 이제 과거 시험도 출제하고 시험관이었는데 이제 은퇴한 다음에 학교를 세우고 너무 잘 되는 거지, 학교가. 그래서 다른 시험 출제자들도, 이 후배들도 최충을 보고 따라하는 거지. 나도 학교 세워야지 해가지고 학교를 세워. 그래서 12개를 세우게 돼. 사학십이도라 그래. 사학십이도. 자,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어디를 가? 공립 학교로 갈까? 아니면 사립으로 가려고 할까? 다 사립으로 가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관학이 국가에서 운영하는 그런 학교들이 위축되게 되는 거야. 여기를 안 가니까 사람들이. 그런 일이 벌어져. 그러다 보니까 국가도 다시 국가 교육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지능책을 펼치기 시작하는 거야. 대표적으로 이제 숙종 때부터 이 지능책을 많이 했던 왕이 그냥 살짝 이렇게 숙종이라는 왕에서부터 예종, 인종 때까지 많이 노력을 해. 숙종, 예종, 인종 때까지 관학을 진흥시키기 위해서 어느 정도 성공한 부분도 있습니다. 자, 서적포도 이제 국자감 안에다 이제 서적포도 설치해. 인쇄소야, 인쇄소. 사람들이 공부하려면 책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국가에서 싸게 아니면 무료로 인쇄해가지고 책을 배포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구제를 설치했잖아. 구제를 가르치다 보니까 인기가 많았단 말이야. 그래서 얘도 따라해서 칠제도 설치합니다. 칠제. 예종 때는 약간 이 중에 무학제라고 해가지고 이제 싸움도 있어. 근데 이거는 이제 문벌 귀족들에 의해서 없어지는 거야. 이때는 무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거든. 무과도 없었으니까. 그 다음에 양현고라는 것도 설치. 이건 장학재단이야. 그러니까 장학금 주는 거야. 우리 국공립 싸게 할 테니까 사립 가지 말고, 사립 비싸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거의 무료에 가깝게 해줄게 라고 해서 하는 거지. 예전에 그랬었어. 사립학교들은 돈 내고 다녔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지금도 그럴걸. 자사고나, 그 다음에 특목고 이런 데는 이제 자사고 같은 데는 돈 내고 비싸단 말이야. 그 외에도 이제 대안학교도 있을 수 있고. 무료로 한다고 질이 결코 떨어지는 게 아니겠지. 그 다음에 경사육학. 육학이라는 것은 이제 여기 국자감을 좀 더 세련되게 만드는 거야. 국자감 안에 6개의 학과를 설치하는 거야. 그래서 국자학, 태학, 사문학, 유학, 서학, 산학 이렇게 해서 경사육학이라고 하는 거지.
이게 사실 우리나라 교육이 살려면 여러 가지들을 이제 해야 되는데 가장 크게만 봤을 때는 선생님이 생각했을 땐 그래. 이제 교육을 살리기 위해서는 무슨 학교 폭력을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거 잘 안 된단 말이야. 일단 담임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인원을 좀 마련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뭐 36명 너무 많잖아. 어떻게 관리해? 이름 외우기도 힘들어. 이름 외우기도. 그 예수님도 12명도 잘 감당 못 했잖아. 신인데도 불구하고 12명 중에 한 명은 심지어 배신 때려 나중에. 11명인 거잖아. 그러니까 12명도 제대로 못했어. 신도. 근데 우리 교사들은 인간인데 36명 그거 어떻게 하겠냐. 그래서 한 10명대로 좀 낮춰주면 좋을 것 같아. 반 애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10명이면은 다 알 거 아니야. 그치? 관리하기도 편하고 서로 더 얘기도 많이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학교의 모든 문제들이 좀 많이 없어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교육부가 이제 교육이 조금 다른 행정부에서 조금 분리됐으면 좋겠어. 행정부의 영향을 너무 많잖아. 그치? 교육부의 수장, 장관 같은 경우는 그냥 거쳐가는 코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좀 민감할 수 있는데 그것도, 그냥 대학교인데 사실은 우리 중고등학교가 시험을 없애고 뭐 바꾸려면 사실 대학이 바뀌어야 돼. 대학 입시 제도가 바뀌어야 되고 또 하나는 그러려면 대학 문화도 많이 바뀌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국가가 이제 사립학교도 돈을 엄청 똑같이 줘. 국공립 하듯이. 근데 그거 말고 사립학교는 사립 자체로 운영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그리고 그 돈으로, 남는 돈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된 돈으로 국립대학에다가 더 투자해 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파격적으로 서울대랑 이런 모든 데를 다 공짜로 다니게끔. 할 수 있어. 사립학교에만 돈 안 주면. 그러면 국공립은 질이 좋아지겠지. 학생들 질 좋은 애들이 똑똑한데 돈이 없는 애들은 다 갈 거 아니야. 그치? 또 하나 이제 교수들도 똑똑한 애들이 오니까 열심히 연구해서 가르치겠고. 또 하나, 사립학교는 그럼 죽냐? 안 죽지. 학생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뭐 할 거야? 교수들이 더 연구하고 더 잘 가르치려고 노력할 거 아니야. 경쟁해, 경쟁. 어차피 여기 자본주의 국가 아니야. 하고. 자, 무신 정권 때는 사실은 좀 많이 위축됐는데 그 와중에도 최후의 서방, 그 다음에 이제 정방, 인사권이 있다 그랬잖아. 서방은 문신들이 이제 자문하는 기구라 그랬잖아. 이제 거기서 활약했던 사람이 이규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규보 아저씨는 이제 동명왕편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외에도 동국 이삼국지비를 또 쓴다 그랬어. 이제 거기서 얘기했던 게, 상정 고급 예문을 이제 활판으로 찍어냈다라는 증거가 있다고 그랬잖아. 물론 현존하진 않기 때문에 인정 못 받아. 자, 동명왕편을 썼는데 동명왕이 누구니? 동명성왕. 그래서 고려세운 주몽이잖아, 주몽. 그래서 고구려 계승의식을 나타내 보이고, 그냥 그 외에도 각훈이라는 사람이 승려들의 이야기를 썼어. 해동, 우리나라 얘기하는 거. 해동 들어가면 거의 우리나라야. 여기 해동 들어갔잖아. 우리나라 이제 고승들의 얘기한 스님들에 대한, 훌륭한 스님들에 대한 이야기를 쓴 거예요. 해동 고승전.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가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규보고. 그 다음에 이제 원간섭기가 되잖아. 그럼 그러니까 원나라 전에 중국이 송나라라 그랬잖아. 그 송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유학이 좀 발전해. 시간이 지나면서. 원래 유학이 훈구학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그 문장, 옛날 그 책들을 해석하는 거거든. 그걸 주석이야. 그냥 주석 달고 막 하는 거야. 해석하고 이 문장의 의미가 뭘까? 이런 식으로 그냥 해석해내는 것 뿐이야. 그 훈구학이라 그래.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나중에 이제 세계사를 보면 중국 역사를 보면 이제 진나라 때 분석행위라고 해가지고 유학 서적 관련 서적을 다 불태워버리고 유학자들을 생매장시키고 막 하는 일이 벌어져. 이제 그러면서 이제 진짜 옛날 공작 한 얘기가 뭐냐라고 이제 찾아가는 과정에서 이제 벌어진 거야. 그런 역사적인 사건 영향을 받아서. 어쨌든 그 훈고학을 극복한 게 이제 성리학이에요. 성리학 같은 경우는 진짜 철학하는 거야. 철학. 인간의 마음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기론이 나와. 이기론. 그 다음에 우주는 뭐로 구성되어 있는지, 우주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런 원리를 이제 살펴보는 거야. 그래서 이제 막 성리학에서 공부하는 방법도 막 나오고 그래. 뭐 경물, 치지라든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 성리학을 처음에 이제 접한 게 우리나라 사람 이제 안양이라는 사람이야. 이제 원나라에서 이제 접해와. 안양, 뭐 이재현 여기 다 써놨거든 이름. 안 써놨나? 여기 있네. 이재현, 뭐 이색 이렇게 쭉쭉 이어진단 말이야. 그다음에 이제 원나라에서 유명했던 이제 성리학자들하고 많이 이제 만나게 해줘. 충선하게 노력을 되게 많이 하거든. 자, 이거는 아무튼 훈구학이 아니야. 훈구학을 극복한 거고, 여기 나왔네. 이 성리학 같은 경우는 인간의 심성이나 우주의 원리를 공부하는 거야. 조선시대로 가면 되게 심화돼. 이걸로 서로 파가 갈리고 그래. 나중에 이제 뭐 동인, 서인, 그다음에 또 동인 같은 경우는 남인, 북인 갈리고 또 서인 같은 경우도 또 막 나뉘고 그래. 노론, 소론 이렇게. 자, 요거는 이제 이 성리학을 접할 때 충선왕 같은 경우가 이제 망권당에다가 이제 망권당을 세워. 이제 연경이라는 곳인데 원나라 연경, 지금의 북경이야. 거기다 이걸 세워서 원나라 학자들과 자꾸 교류하게 하는 거야. 이거 배우게 하라고.
그 다음에 원간섭기 때 이제 이련이라는 아저씨가 이제 등장해. 자, 원간섭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짓밟혀 있는 상황에서는 우리나라 역사책을 쓸 때 색깔이 어떨까? 옛날에 우리의 전통을 강조하겠지. 옛날에 잘 나갔던 때를 강조하고 우리의 뿌리를 찾는 그런 색깔의 그 역사를 쓴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렇게 쓴 게 삼국유사야. 그래서 우리의 뿌리는 누구냐, 어디서부터 출발하냐 했을 때 탄군이다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훌륭했던 사람의 후손이다라고 이제 기술을 하는 거지. 그게 단군이고, 또 이련은 스님이야. 스님이란 말이야. 스님이니까 당연히 불교 입장에서 썼겠지. 불교나 이제 우리나라 전통을 되게 중시하는 입장으로 썼고, 여기서는 이제 괴력난신이라고 해가지고 웬만하면 이렇게 쓰지 않았어. 신기했던 일들을. 근데 여기서는 기이한 일들도 인정을 한단 말이야.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기이한 일들을 인정을 해. 왜 그러냐면 좀 신비하게 태어났다거나 아니면 그 사람을 아주 높일 수 있는 최고의 문학적 표현인 거야. 그러니까 다른 역사책들, 다른 세계사의 다른 나라들, 다른 나라의 뭐 건국 시조라든가 유명했던 사람들의 태생이라든가 활약했던 내용들, 심지어 성경만 봐도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 다니고 죽은 사람을 살려내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 그러니까 거기도 그렇게 쓰여 있잖아. 그 다음에 바닷물 가르고 막 하는 거 있잖아. 홍해를 가르는 모세라든가 뭐 해를 멈추겠다라든가. 그러니까 외국에도 훌륭한 사람들 그렇게 썼는데 우리나라는 왜 안 되냐.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 이제 그런 신기한 일들도 다 써놔, 여기다가. 그 다음에 이승유라는 사람이 등장해. 이승유. 이련하고 이승유 되게 중요해. 별표 치는 인물들이 제일 중요한 인물들이야. 자, 이승유 같은 사람도 제왕 운기라고 해가지고, 당군도 여기 서술이 돼 있고, 또는 이거는 중국사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역사책도 같이 인정해서 쓴 거야. 쟤는 황제고 왕은 왕이야. 황제의 국가는 어디야? 중국이지. 중국 역사랑 우리나라 역사를 시로 쓴 거야. 시로 쓴 거야. 대단했던 사람이지.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 마지막. 고려 말기 후기로 가면, 자, 이때는 공민왕에 의해서, 공민왕의 뭐 성균관이라든가 이제 과거제를 시행해서 신진 사대부들이 등장한다 그랬잖아. 신진 사대부들의 영향이 커졌고, 이 사람은 중소지주층으로서 당시에 썩어 있던 불교를 거절하고 유학을 열심히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이때 유학이 이제 인기 있었던 유학이 성리학이니까 성리학을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던 사람이 여기 나왔네. 불교하고 권문세족을 엄청나게 비판해. 그래서 어딨냐? 여기 최승로 같은 경우는 불교하고 이제 불교의 폐단, 불교의 그런 행사할 때 너무 돈 낭비하고 이런 불사 폐지라든가 불교의 역할하고 유교의 역할을 나누는 정도밖에 안 했잖아. 근데 여기 나오는 신진사대부들은 특히 이제 정도전 같은 사람은 이때 불교가 권문세족하고 붙어먹어가지고 너무 썩었기 때문에 그래서 불교 자체를 없애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엄청 세게 비판을 해. 불시자편이라는 책도 있고. 그 다음에 성리학은 사실은 형이사각에 가까워. 그렇잖아. 인간의 마음 안 보이잖아, 눈에. 우주 원리 안 보이잖아. 물론 이제 과학에 의해서 많이 보여지게 됐지만 아무튼 형이상학적인 게 원래 오리지널 성리학인데 우리나라는 이거보다는 약간 실천적인 거를 받아들여. 실천적인 거. 왜냐하면 통치하기 좀 편한 거야. 이건 통치하는데 큰 효과는 없어. 물론 있어. 철학적 이념도 되게 중요해. 교육 이념 있잖아. 이념이라는 게. 근데 그거에 앞서서 실제적으로는 어떤 행동들이 변화됐으면 좋겠어. 그래서 실천을 되게 강조한단 말이야. 그래서 나왔던 책들이 이제 소학 또는 주자가래 이런 것들을 더 강조해서 소학 같은 경우는 한 인간이 나는 어떻게 해야 예의 바르고 예의 바른 행동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써놓은 거고, 주자가래는 집에서 무슨 예의 있잖아. 장례 치를 때 어떻게 해야 되고 뭐 결혼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 써놓은 거야. 주자가래. 자, 그리고 이제 조선 말에 가면은 공민왕이 등장하지. 공민왕 같은 경우가 성균관, 국자감을 성균관으로 바꿨다 그랬잖아. 여기서는 기술학은 안 배운다 그랬어. 심지어는 재술과도 잘 안 배워. 오직 뭐만 해? 유교만 하는 거야. 명경과라고 했잖아. 유교만. 순수, 온리 유교만 가르치는 거야. 이때 유교라 하면 성리학이겠지. 그리고 이건 조선시대까지 이어진다라고 하는 거. 이때 이제 활약했던 인물들은 이제 안향 이후에 이제 이색 있고, 그 다음에 정몽주, 정도전, 이제 권근. 이제 조선시대 때 많이 나오는 애들이야. 그 다음에 이재현이라는 사람이 있어. 이재현 같은 사람은 사략이라는 책도 써. 사략은 이제 역사책인데 보면은, 성리학의 근거에서 쓴 거야. 그러니까 성리학의 관점으로 역사책을 쓴 거야. 그러니까 똑같아. 이제 불교, 여기 있지. 삼국유사 같은 경우는 이련은 불교 중심으로 썼잖아. 그러니까 불교의 관점으로 쓴 거고,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성리학의 관점으로 쓴 거야. 그래서 성리학에서 강조하는 거는 대의 명분이야. 자, 인간의 마음은 뭐로 이루어져 있냐? 우주의 원리는 뭐로 돼 있냐? 그래도 근본이 뭐냐? 이걸 보는 거야. 근본. 인간의 본성은 뭐며, 우주를 이렇게 구성하는 제1의 원리는 뭐냐? 원인은 뭐냐? 이런 것처럼. 플라톤 같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짜 거기에 그 본질이 되는 게 더 중요하다 이거잖아. 본질 국가는 중국이라고 본 거야. 여기서는 중국이라고 한 거야. 대의 명분. 그다음에 또 하나 아까 나왔네. 성리학적인 가치관, 사관에 의해서 역사책을 썼다. 사략이라고. 한번 전체적으로 이제 고려 초기 호족에서부터 이제 후기까지 이제 살펴봤어. 유교.